네, 안녕하세요. 락규입니다. 오늘은 대전의 상가주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대전 죽동 상가주택 이게 제가 오늘 꼽은 이유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일단 토지 면적은 71평, 건물 면적은 약 150평, 그리고 14억인데요. 최저가가 9억 8천. 한번 유찰되니까 30%가 빠지니까 엄청난 금액이 빠져버렸죠. 거의 한 4억 이상이 빠져버렸습니다. 사진을 한번 볼게요. 넓은 대로변 사거리에 이렇게 모퉁이에 있습니다. 코너 자리가 제일 좋죠. 아무래도 지금은 좀 건물에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건물 어떤 물리적인 하자가 아니라 이런 어떤 법적인 보증금 뭐 이런 문제로 많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. 그 단적인 예로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라고 나와 있죠. 일단 3층 건물인 걸로 보여요. 그쵸? 1층, 2층, 3층. 2층, 3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. 1층에는 두 개의 상가 호실이 있는 것 같고요. 이제 일단 여기서 다가구 주택이 더 지분이 많죠. 그렇다면 이건 다가구 주택인데 대출이 잘 안 나오겠죠.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빼기가 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최소 많은 금액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. 아무리 이 감정가가 14억이고 내가 10억의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, 많은 금액은 안 나올 것 같아요. 한 2억, 3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잠깐 이렇게 임차 현황을 보면요. 총 8명의 임차인분이 적혀 있고 그 중에 1층 아마 뚜레쥬르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전세권자로 등기를 해놨고 또 9천만 원짜리 9천만 원짜리 요 보증금을 갖고 계신 분은 임차권 등기하고 경매 신청인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요 말소기준 권리가 2014년 11월 이제 근저당에 잡혀 있는데 7억이네요. 7억 잡혀 있습니다. 그 다음이 전세권 설정자가 1억을 잡아놨고 임차권이 9천만 원 잡아놨습니다. 그러면 최소 한 9억에는 팔려야 이렇게 좀 돌아가겠죠.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제 생각에 이 경매 신청인이 본인까지 들어오지 않잖아요.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. 이제 9억 8천에서 또 30%가 빠지면 거의 7억 정도? 그죠? 6억 후반, 6억 후반에서 7억인데 8억에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한테까지 이 9천만 원이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? 이런 계산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취하했다가 다시 경매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. 근데 냉정하게 보면요. 일단 2014년 11월 26일 이후로 모두 다 후순위죠. 심지어 1층 상가도 2015년 8월, 그리고 다 2015년, 16년, 15년 이렇게 지금 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좀 명도하는데 굉장한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, 정리하는데 시간은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것만 정리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물건으로 보여집니다. 일단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. 그 이유는 잠깐 주변 물건을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보통 이렇게 전세권 설정하거나 임차권을 설정하고 나가신 분들은 이제 나한테 이런 거죠. 이 건물에 내 보증금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간 거죠. 더 이상 살기 싫은 경우도 있잖아요. 아니면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전입을 빼고 나가는 순간 내 보증금은 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릴 수 있어서 이렇게 보통 임차권을 등기하고 또는 전세권 등기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네이버 지도로 봤어요. 좀 멀리서 볼까요? 멀리서 보면요. 여기 요 사거리에 있고요. 여기 바로 옆에 충남대학교가 있습니다. 충남대학교가 있고 요 큰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여기 상가가 좀 몰려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주변에 아파트가 좀 많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크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여기를 실제로 저도 여기를 많이 갈 일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보면 아시겠죠? 이렇게
주변에 약간 빌라, 다가구 이런 단지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동네는 아니에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롯데리아 또는 베스킨라빈스, 올리브영 이런 좀 그래도 굵직한 프랜차이즈가 이 사거리를 차지하고 있죠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물건이죠. 굉장히 좋죠. 위치는 좋아요. 이렇게 모퉁이 자리에 좋은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임대가 붙어 있고 요거만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건물도 굉장히 깨끗하네요. 건물이 2014년 한 7년밖에 안 됐어요. 그렇다면 2016년 이때는 장사가 잘 됐겠죠. 그쵸? 뚜레쥬르 그대로 있고 이때는 여기 건물이 없었고 여기도 건물이 없었네요. 여기도 이제 막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2018년을 보면 이때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롯데리아 들어왔고 올리브영 들어왔고 베스킨라빈스가 들어왔네요. 그러면 2019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네요. 그쵸? 여기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있고요. 아마 여기 모퉁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문제가 좀 생기기 전에는 좀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. 여기 지도로만 봐도 모퉁이에 횡단보도 이렇게 바로 앞에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나가게 되는 이 분들이 이 상가를 많이 이용하겠죠. 요 뒤에 보면 빌라촌이고요. 여기 이제 또 아파트 가는 그런 방향인데 위치가 저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 상가로 봤을 때 이쪽 주변에는 공실이 없어요. 많이 없어요. 이쪽 큰 대로변 쪽으로. 그러나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공실이 많이 눈에 보이네요. 하지만 이쪽에는 없죠. 우리가 있는 데는 여기니까 여기만 보면 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좀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. 토지가 70평, 149평 건물 면적이 비슷한 거 찾았습니다. 길 건너 롯데리아 옆 건물 여기가 76평, 113평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토지는 조금 더 넓을지 몰라도 건물 평수는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. 근데 18억에 매매가 됐다. 그리고 여기도 그렇죠. 여기도 15억. 근데 여기는 왜 14억인지 모르겠어요. 심지어 14억짜리를 여기 찾아봐도 여기 안쪽에 여기 골목 안에 있고 더 평수가 작은데도 14억이에요. 물론 17년도 기준이긴 해요. 그러니까 이 주변이 17년, 16년 되게 과거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한 것 같아요. 지금 기준으로 하면 더 비싸지 않을까 싶은 게 자, 이 매매를 한번 봤어요. 매매. 물론 평수는 많이 다르더라고요. 건물 평수는 많이 다르지만 10억대가 없죠. 10억대가 없어요. 토지만 해도 벌써 23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좀 여기 토지만 해도 23억이랍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14억이 맞을까요? 전 14억이 아닌 것 같거든요. 아, 여기 지금 주차장.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 부지가 23억에 나와 있습니다. 상가 건물로 봤을 때 다른 거는 굉장히 넓지만 자, 여기도 그렇죠. 119평에 530 엄청 크네요. 여기는 엄청 큰데 6층짜리 건물이 50억이에요. 그렇다면 이 주변에서 가장 가격이 좀 낮아 보이는 거 16억 16억짜리 이게 어디죠? 16억짜리도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딘지 잘 안 나오네. 여기구나. 이쪽이네요. 그쵸? 방금 떴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지금 14억의 감정가는 좀 저렴하게 감정평가가 돼 있지 않았나. 지금은 그 이상이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이 여러 가지 좀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설정하신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임차인 분들 명도하는 것만 좀 수월하게 적용이 된다면 알짜배기 물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은데요. 단점은 이거죠. 일단 여러 가지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하신 분이 있고 이게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임차권 경매 개시하셨던 분이 이 물건을 본인한테까지 금액이 다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간에 취하하거나 뭐 다시 진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제동을 걸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. 두 번째는 다가구 상가 같이 껴있기 때문에 다가구라고 하면 이렇게 또 방빼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. 개당 2천만 원씩만 빼도 벌써 1억 6천을 빼야 돼요. 그리고 현재 여기가 조정지역이라 대출도 많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에
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좀 유리하겠지만 현금이 그만큼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내밀기가 쉽지 않겠죠.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이거를 뭐 8%나 12% 사지도 않을 뿐더러 무주택자가 사기에는 좀 그래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런 분들 이런 부분만 좀 해결만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만 좀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임장을 가시고 어떻게 해결할지만 좀 해결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자금이 이 건물을 세우면서 자금이 많이 부족했던 걸로 보여요.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보증금이 4억 3천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세로 좀 세팅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이렇게 월세가 적고 전세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 보통 깡통 전세라 그러죠. 이런 거를.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경매를 배우면서 같이 또 경험을 하면서 좋은 점은 우리도 이제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이런 주택에는 저는 이런 금액으로 전세로 가지 않겠죠. 한 2천만 원 선에서 월세로 간다거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 금액을 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7억이 잡혀 있는 곳에 이렇게 보증금이 들어왔다라는 건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 건물 자체를 팔아도 이거 갚고도 나한테 들어올 돈이 있을 거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경매로 시작되면서 벌써 이렇게 9억 8천까지 떨어졌고 여기서 물론 더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겠죠.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분들도 다 정리가 가능하고 정리 가능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런 좀 어쨌든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에는 이렇게 높은 금액의 전세로 들어가지 않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 가서 주변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시고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도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